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둘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둘째는 저와 제 남편의 아이고 첫째는 남편이 데려온 남편의 아이예요. 제가 가슴으로 품은 첫째와 관련해요. 최근에 많은 일을 겪어 이 사연을 보냅니다. 처음부터 남편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고 결혼한 것은 아니에요. 남편과 처음 교제할 때만 해도 남편은 뻔뻔하게 총각 행세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깊어질 무렵에서야 남편은 어렵사리 이혼 경력이 있다고 밝혔어요. 그때 저는 이미 남편과 많은 추억을 쌓았고 남편에게 정이 많이 들어서였는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싹싹 비는 남편을 저는 차마 내치지 못했습니다. 모질지 못했던 저는 요즘 시대에 이혼이 대수냐, 자식만 없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결국 남편을 받아들였죠. 저는 남편에게 자식이 없는 줄로만 알았죠. 자식이 있냐는 자식만 없으면 당신을 받아들이겠다는 제 말에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전 결혼해서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끝내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처녀가 왜 이혼남을 만나냐고 만류했지만 저는 그때 사랑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변의 말을 들었다면 저는 지금보다 편한 삶을 살았지는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기쁨 또한 느낄 수 없었겠지요. 남편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 둘 사이에 5살 배기 딸이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남편과 교제한 지 3개월도 안 되어 딸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는 속도 위반으로 부랴부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라 딸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고 번갈아가며 딸을 데려왔어요. 그날은 남편이 딸아이를 데려오는 날이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날은 남편이 2 여자아이를 데려왔더라고요. 왼쪽에는 우리 딸이, 반대편에는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남편의 양손을 꼭 붙잡고 있었죠. 저는 당황했지만 남편이 딸아이의 친구를 데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친구니 하고 물었더니 딸아이는 누군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남편에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헛기침을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과 처음 보는 여자아이에게 거실 텔레비전을 틀어준 뒤 저는 남편과 주방 탁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웬 여자아이냐는 제 물음에 남편은 2 손으로 얼굴을 틀어막은 채 말이 없었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인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밖에서 낳아온 아이냐고, 바람을 피운 거냐고 남편에게 묻자 남편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던 남편은 데려온 여자아이가 전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전 결혼해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있냐고 저는 고함을 쳤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2 여자아이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저 아이는 죄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제 추궁에 남편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말은 이랬습니다. 사실 남편은 전 아내와 이혼한 후에도 남은 정이 있어 종종 만났다고 해요. 그러다가 저를 알게 되었고 저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남편은 전 아내를 완전히 정리했죠. 저와 한참 알콩달콩 사랑을 싹 튀어가던 중에 남편은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를 들었답니다. 메시지에 바로 전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사실을 꽁꽁 숨겼던 남편은 그때 제게 이혼한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대요. 제가 남편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남편은 저와 평생을 함께 하기로, 당시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으니 남편은 아이는 지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식이 있냐는 제 물음에 남편은 없다고 당당히 대답했던 것입니다. 제가 남편의 과거를 듣고 헤어지자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고 제가 남편에게 묻자 남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여하튼 저는 남편의 이혼 경력에도 남편을 받아들였고 남편은 저와 계속 함께 하기로 마음먹고 전 아내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 아내는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자신에게 돌아와 달라며 끝까지 버텼고 어쩔 수 없이 남편은 저를 정리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얘기지 못하게 저 또한 아이를 가지게 되어 남편은 저와 결혼했죠. 전 아내는 남편의 결혼 소식에도 혼자 딸을 낳아 길렀어요. 남편은 양육비 조로 한 달에 60만 원 정도를 저 몰래 보냈습니다. 저에게 적금 때문에 나간다고 했던 돈이 사실은 숨겨둔 자식의 양육비였던 셈이에요. 남편은 이제 우리가 이 아이를 맡아 기르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남의 자식을 기를 수 있냐고 저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남편은 자기 자식이니 우리 자식처럼 생각해 줄 수 없냐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던 남편이 저를 속여왔던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당장 짐을 싸서 딸아이를 데리고 호텔로 갔어요. 차마 친정집에 갈 수는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그런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집부려 한 결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차마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그랬습니다. 호텔 방에서 딸아이와 침대에 도란도아 누워있는데 남편에게서 수차례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 전화를 모두 무시했는데도 남편은 제게 계속 연락했습니다. 제가 한숨 쉬며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을 때 딸아이가 제게 물었어요. 아빠 언제 와? 아빠 보고 싶어. 저는 딸아이에게 아빠는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딸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를 당장 데려오라고 딸은 울먹였어요. 평소 남편은 딸 바보라고 남들이 놀릴 만큼 딸아이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직장일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도 어린이집에서 딸을 데려올 만큼 남편은 딸에게 지극정성이었어요. 저는 아빠를 찾으며 떼를 쓰는 딸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다면 딸아이를 제가 키우게 되거나 남편이 키우게 됩니다. 남편은 제게 거짓말을 한 나쁜 남자였을지언정 딸에게는 다정한 아빠였거든요. 남편이 저보다 벌이도 많으니 법정에 가게 되면 남편에게 양육권을 내어줘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딸과 헤어지기 싫었어요. 그렇다고 딸을 혼자 키울 자신도 없었습니다. 딸을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자니 딸에겐 남편 몫까지 2배로 잘해줄 수 있을까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제 벌이가 남편만큼 많지 않으니 경제적인 문제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샌 다음 날 저는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딸아이를 보내고 저도 출근을 하려는데 남편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짜고짜 저를 붙들고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어요. 저는 출근을 해야 한다고 남편의 손길을 뿌리쳤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반차를 내고 남편과 저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그 아이 되돌려보내. 나 몰래 아이를 숨겨둔 건 괘씸하지만 아이만 당신 전처한테 보낸다면 전부 덮어줄게.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자. 당신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딸을 생각해서 이렇게 마음먹은 거니까 선택은 당신이 해. 저는 데려온 아이를 돌려보낸다면 양육비를 주는 부분은 눈 감아 주겠다고 덧붙였어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를 자기가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여자도 있는데 왜 당신이 키우냐고 되묻자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 여자 죽었어. 그래서 내가 그 아이 데려온 거야. 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분명 제 또래 여자일 텐데 죽었다니요. 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제가 따져 묻자 남편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원래도 알코올 중독이 있던 여자였어. 사실 이혼하게 된 이유도 술로 인한 문제가 많아서였어. 걔 장난 아니었어. 그 여자가 술만 마시면 난동을 피웠거든. 물건 부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아이 생기기 전에 이혼하자 싶어서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 제가 알코올 중독이 무슨 상관이냐고 묻자 남편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 여자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남편이 보낸 양육비 대부분을 술을 사는 데 썼다고 해요. 그 여자는 매일 술독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치사량보다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여자는 가족도 친지도 없는 혈연 단신의 몸이라 남편을 제외하고는 거둘 사람이 없다고 남편은 말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마음에 걸렸지만 도저히 남의 아이를 키울 자신이 제게 없었거든요.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결혼 전에 얘기하지 않았으니 사기 결혼이라고 저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 이거 사기 결혼이야. 위자료도 잔뜩 물어줘야 할 거야. 우리 딸 양육권도 친권도 무조건 내가 가져올 거야. 당신은 그 딸 끼고 잘 살아봐. 남편은 체념했는지 제 뜻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퇴근하고 어린이집에 딸을 데리러 갔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미 딸아이는 아버지가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집안 행사가 있어 일찍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남편이 아이를 데려간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해서 딸을 당장 내놓으라고 따졌어요. 남편은 딸은 집에 안전이 있으니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할까 하다가 일을 크게 버리고 싶지는 않아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함께 계셨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모든 전말을 이제야 전해 들었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여러 번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저는 시부모님에게 최대한 예의 차려 대답했습니다. 두 분이 사과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이 사람과는 이혼할 거예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저는 이곳에 다시 온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딸아이를 데리러 온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저를 더 설득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두 분은 제 뜻대로 하라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늘 딸처럼 여겨주신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가족으로 평생을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 일이 이렇게 되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한편에 들었지만 정신이 없던 저는 딸을 데려가야겠다는 생각만이 앞섰습니다. 딸을 데리러 방으로 들어가니 딸은 남편의 아이와 사이좋게 인형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딸은 외동딸이라 종종 동생을 만들어 달라며 외로움을 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해맑게 웃는 두 여자아이를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아이를 기를 자신은 없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려는데 시아버지가 아가야 하며 저를 불러세웠어요. 제가 고개를 돌리자 시아버지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통장에는 1억 원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웬 돈이냐고 묻자 시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 돈은 우리가 푼돈을 틈틈이 모아 저축한 돈이다. 받아주려무나. 비록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이보다 더 많은 돈과 돈으로 같이 매길 수 없는 정성이 들어간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네가 그래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저는 두 분도 잘 아시다시피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제 자식도 기르는데 온갖 정성이 들어가고 이로 말할 수 없는 마음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낳은 아이를 기를 수 있겠냐며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런 제 대답에 이렇게 화답하였어요. 어린이집 종일반을 보내고 이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내면 네 손이 덜 가지 않을까? 이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모든 교육비는 우리가 일체 지원해 주마. 그 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고 약속한다. 이 밥할 때 숟가락 하나만 더 얻는다는 생각으로 걷어줄 수 없겠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텔에 계속 머물 수만은 없었던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호텔에 있는 짐을 가져다가 친정집에 갔어요.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이 당장에 이혼하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원래도 반대했던 결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두 분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친정 부모님은 한숨만 쉬었어요. 두 분은 이혼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딸아이는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네 딸아이 남편한테 줘버리고 이혼해서 새 출발하도록 해. 너 하나는 자리를 잡을 때까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네 딸까지 걷어챙기는 거는 우리도 은퇴해서 힘이 붙인다. 어머니의 말에 그렇다고 맞장구 치며 친정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혼후 너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 출발해야지. 그런데 새 출발할 때 딸린 자식 있으면 걸림돌 될 게 뻔해. 따지자면 너도 남편에게 자식이 있어 이혼을 결심한 거 아니냐? 친정 부모님의 반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부모님의 말씀이 맞았지만 저는 제 딸아이를 제 손으로 기르고 싶었습니다. 딸아이는 제 배 아파 낳은 소중한 제 새끼니까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딸아이를 혼자 기르는 일이 역시 너무 막막하고 무서웠습니다. 밤에 어머니와 잠을 자면서 저는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나 모든 게 너무 무서워, 엄마. 그냥 그 아이를 길러볼까?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말렸던 결혼을 해서 이 사단을 내고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며 친정 어머니는 화를 버럭버럭 냈습니다. 저도 어머니에게 서운해 화를 냈어요. 엄마는 그렇게 딸 자식이 중하다면서 그 딸 자식이 낳은 손녀딸은 안중에도 없어? 어머니와 제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자 옆에서 자고 있던 딸이 깨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딸을 안아달래 재웠습니다. 엄마 손녀딸 이제 5살이고 말귀 다 알아들어. 말 조심해줘. 다음날 아침 저는 딸의 손을 붙잡고 짐을 챙겨 친정집을 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또 친정 부모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남편이 데려온 딸을 기르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과 시부모님이 우리 모녀를 반겨주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려운 결정 해줘서 고맙다고 있는 힘껏 도우겠다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친정 부모님은 그날 제게 전화해서 집을 떠난 후로 저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하여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였다고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라고 대답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말문이 막혔는지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네 식구의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생일로는 넉 달이 빠르지만 제 딸아이보다 1살이 많은 남편의 아이는 저를 잘 따랐습니다. 저는 조금씩 부친성 있고 애교 많은 그 아이에게 조금씩 정을 붙이기로 시작했어요.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하고 주말에는 네 식구가 동물원에 놀러가고 평화로운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약속을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두 분은 다달이 아이 양육비조로 100만 원씩 보내주었어요.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갑작스럽게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남편이 데려온 아이, 이제 우리 첫째 딸이 되었으니 편하게 첫째라고 칭하겠습니다. 첫째에게는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둘째가 어느 날부턴가 색연필을 입에 물고 담배를 피우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야단을 치자 둘째는 엉엉 울며 언니를 따라 놀이를 한 것뿐이라는 듯 첫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제가 첫째를 불러 추궁하자 첫째도 앙앙 울기만 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어느 날 첫째가 어린이집에서 한 이상 행동에 관해 전해주었어요. 선생님 말에 따르면 첫째가 연필을 물고 담배 피우는 신용을 하고 물을 술 마시듯 마신다며 카 하고 마시고 컵을 머리 위로 흔들어 턴다고 합니다. 첫째는 학습 발달 또한 또래보다 약간 뒤처진다고도 선생님은 덧붙였어요. 저는 첫째에 대한 선생님의 그런 말씀을 전해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이 생모가 어떻게 첫째를 키웠을지
짐작가게 되더라고요. 첫째는 생모에게 방치하다시피 키워줬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첫째에게 더욱 사랑을 많이 줘야겠다고 저는 결심했어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은 생모의 얼굴이 첫째를 통해 비춰지는 것 같아 질투심이 일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네 식구 그럭저럭 잘 살았습니다. 벼락같이 찾아온 그 일 전까지만 해도요. 그 일은 정말 예기치 못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두 딸 아이의 종합 발달 건강 검진을 했어요. 검사지를 보니 첫째의 혈액형은 O형, 둘째의 혈액형은 A형이었습니다. 희한한 일이었어요. 남편의 혈액형은 AB형이었습니다. 생모의 혈액형이 어느 것이든 O형은 나올 수 없었어요. 아무래도 첫째는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혼자 정정긍긍했어요. 가장 먼저 생각이 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저를 낳고 키워주신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에게 차마 이 이야기를 의논할 수는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에게 알리기엔 이미 제가 여러 번 친정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두 분께서는 대성통곡하실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남편에게도 쉽사리 알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많이 사랑하지만 믿음이 안 갔거든요. 저는 혼자 첫째 문제를 어찌하면 좋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생모도 사망했고 친척도 없으니 갈 데가 없는 몸이었죠. 우리 부부가 거두지 않으면 첫째는 고아원밖에 갈 곳이 없었어요. 저는 첫째를 그대로 기르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첫째와 아무런 혈육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정을 붙이고 길러보니까 정말 딸처럼 마음이 갔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친자가 아니어도 딸로 여기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동안 딸로 알고 길렀으니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은 게 무슨 상관인가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마음 먹고 우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보다는 시부모님을 믿었거든요. 두 분은 첫째가 남편의 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제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님은 한창을 말씀이 없으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시작은 첫째의 생모, 남편의 전 아내에 대한 욕이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무책임하게 남기고 떠난 생모가 미웠으니 두 분에게 동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인 두 분의 반응은 제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시어머님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첫째가 혈육이 아니니 어떡하느냐고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땅이 꺼지도록 쉬더니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첫째 아이는 고아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 저는 시부모님의 반응이 정말 의외였고 서운했어요. 저는 유전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이렇게 돌변한 시부모님께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첫째가 제 혈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시작했으니까요. 남편의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모든 것을 감내하고 희생해야만 했죠. 그렇게 어렵게 첫째에게 정을 붙였는데 이제 자기들의 핏줄이 아니니 바로 내치겠다니요. 그동안 손녀딸로 길러온 아이를 한순간에 고민조차 하지 않고 고아원에 보내자고 말하는 시부모님의 모습에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한 제 심정을 두 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미 정을 붙인 아이잖아요. 지금처럼 두 분께서 도와주시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키워보고 싶어요. 시부모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펄펄 뛰었습니다. 누구의 피도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키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두 분은 말하였어요. 두 분은 당신들의 손녀딸이 아니니 당연 앞으로의 지원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믿었던 시부모님께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차라리 저만 알고 비밀에 붙일 걸 괜한 사실을 말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들 어쩌겠어요. 시부모님은 모든 걸 아셨으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저는 문득 친정 어머니가 제가 떠나던 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매사에 정에 쉽게 휘둘리는 게 문제다. 좀 더 너를 생각하는 삶을 살 수는 없냐? 나는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저는 첫째를 기르는 게 제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아이로 기르겠다고 가슴으로 품은 아이를 시부모니 말씀대로 고아원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시댁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제게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제가 테이블 의자에 앉자마자 남편은 제게 첫째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운전할 때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첫째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남편의 추궁에 결국 사실을 말했어요. 혈액형 검사가 이상하다고 말입니다. 남편도 시부모님과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남편은 정말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첫째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했어요. 당장 첫째가 갈 만한 곳을 알아보겠다며 첫째가 더는 꼴도 보기 싫다고 남편을 말했습니다. 아이가 갈 보육원을 알아볼 때까지 우리 부모님이 맡아주신대. 아이 짐부터 챙겨도 당장에 우리 부모님 집으로 보낼 거니까. 저는 남편의 태도에 큰 실망을 했어요. 아이의 생모에게 속아서 첫째를 데려온 배신감, 그 심정은 한편으로는 이해갔지만 제게는 모든 것을 참고 용서해달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순간에 돌아서는 무정한 태도에 저는 배신감과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항상 저는 용서해야 하지만 남편과 시댁은 바로 등을 돌리는 족속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첫째를 고아원에 보낼 거면 당장에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제게 말했어요. 당신 참 웃긴다.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첫째가 우리 딸이냐? 둘째가 우리 딸이지. 우리 딸 둘째를 생각해. 당신 지금 남의 자식 때문에 우리 딸을 이혼가정 자녀로 만들겠다는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 둘째는 엄마 없이 자라거나 아빠 없이 자라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을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 같은 남자를 믿고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말이에요. 남편은 처음 첫째를 데려올 때 제게는 모성애와 용서, 인내를 강요했습니다. 첫째가 자기의 유전자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친자가 아니니 어느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생각하다 다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에게는 너무 미안했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둘째에게 상처 주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결국 첫째를 고아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남편에게 조건을 걸었어요. 고아원에 보내기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르자고요. 남편은 시설을 알아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며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만 갔고 결국 첫째를 보낼 시설이 정해졌어요. 저는 첫째에게 좋은 곳에 놀러 가자며 차를 태웠습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좋아했어요. 남편이 알아본 고아원은 어느 성당의 부설 보육원이었습니다. 남편 말이 이곳은 신도들이 후원도 많이 해서 시설도 좋고 대접도 잘 받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원장 수녀님께 인사를 하고 아이를 맡기고 왔어요. 저는 열밤 자고 데리러 온다고 수녀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라며 아이를 떼어놓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때 첫째 아이가 저를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열밤 자고 올 때 엄마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먹자.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첫째 아이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엄마를 항상 생각하는 우리 착한 첫째. 저 아이를 어떻게 남의 손에 길러요? 저는 원장 수녀님께 죄송하다고 거듭하여 사죄하고 첫째를 차에 태우고 집에 왔습니다. 첫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말로 뒷좌석 차 시트에 앉아 혼자 종알거렸어요. 제가 첫째와 함께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둘째는 언니가 빨리 왔다며 신나서 첫째 손을 잡았어요. 저는 매서운 남편의 시선을 무시했습니다. 아이 둘을 재우고 저는 남편과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무슨 생각으로 첫째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냐고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첫째 친자 검사해보자. 혹시 모르잖아. 고작 혈액형이 다른 거잖아. 제대로 확인해보자.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 어? 남편은 어떻게 A, B형 아빠한테서 O형 자식이 나올 수 있느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자 검사를 받아보자고 고집을 부렸어요. 현실적으로 첫째가 친자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검사 결과 기간만이라도 시간을 벌어 첫째와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괜한 이유로 첫째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장난감으로 싸우는 자매를 보고 남편은 첫째에게만 화를 냈습니다. 첫째야, 너 언니가 동생한테 장난감을 양보해야지. 같이 싸우면 어떡해? 첫째와 둘째를 은근히 차별하기도 했고요. 제가 갈비찜을 넉넉지 못하게 만든 날이었습니다. 첫째, 너 갈비만 먹으면 변비 생긴다. 언니답게 동생에게 양보해. 저는 남편의 눈을 피해 첫째 밥그릇에 몰래 갈비 한 점을 얹어주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참을 수 없었는지 제게도 은근히 짜증을 냈습니다. 드디어 결과 날이 다가왔어요. 우리 부부는 차를 타고 검사를 맡긴 연구소로 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첫째는 남편의 친자가 맞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둘 다 예상 외의 충격적인 결과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남편을 검사 진행해준 의사 선생님에게 의문스럽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AB형이고 이 아이는 O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 친자일 수 있죠? 검사 결과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시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남편의 말에 대답했어요. 남편분께서 조금 특이한 AB형이에요. 남편분은 A형 인자와 B형 인자가 한쪽으로 몰려있는 시스 AB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O형 자녀가 나올 수 있어요. 검사 정확합니다. 아이는 남편의 친자일 확률이 99.99%예요. 이런 특이 AB형이 유독 한국에 많아 종종 친자 검사를 의뢰하기도 해요. 아무튼 아이는 남편분 자녀 맞습니다. 뜻밖의 결과에 남편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침묵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두 딸아이가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첫째는 남편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아빠, 저 동생이랑 싸우지 않았어요. 동생에게 양보했어요. 저 잘했죠? 두 아이를 돌봐주었던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첫째가 어찌나 지 동생을 끔찍하게 여기던지. 원래도 그런 줄 알았지만 애가 부침성도 많고 싹싹하더라. 할머니 애교도 정말 많아. 아이, 너희 걱정하지 마라. 어딜 가든 잘 지낼 것 같아. 이 첫째는 어디서든 사랑받을 거다.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아, 어머니, 보내기를 어딜 보내요? 누굴 보내요?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우리 부부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 아이처럼 앙앙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첫째가 남편을 안아주며 아빠 울지 말라며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제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검사 결과 첫째는 남편의 자식이라고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도 결과가 충격적이었는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내가 며느리 복은 있는 모양이다. 정말 고맙다. 네게 큰 빚을 졌구나.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끼리 얘기할 시간을 주겠다며 두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울던 남편은 제 손을 꼭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한테 큰 은혜를 입었어. 당신 말 안 듣고 고아원 보냈으며 나 아마 평생을 후회했겠지.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며 빙그레 웃었어요. 그러게,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잖아. 앞으로 내 말 잘 듣고 살아. 알겠지? 우리 네 식구 한번 재미나게 살아보자.
저는 주말에 아이 둘을 데리고 놀이공원에나 다녀오자고 말하며 웃었어요. 남편은 훌쩍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뭘 잘했다고 애처럼 징징 짜냐고 장난스레 핀잔을 주었어요. 남편은 애써 눈물을 참더니 이제 그만 울겠다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두 딸아이가 종종 걸음으로 우리에게 달려왔어요. 우리는 두 딸을 번갈아 안아주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두 아이를 위해 살아보자고 말입니다. 남편은 그래 하고 힘차게 제 말에 대답했어요. 우리 둘을 지켜보던 둘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도 말해줘. 둘만 얘기하지 마. 남편은 어른들끼리 비밀이라고 아기는 알 필요가 없다며 둘째 머리에 꿀밤을 먹였어요. 우리 네 식구 그 주 주말에 놀이공원에서 신나게 놀고 왔습니다. 그 뒤로도 우리 네 식구 신명나고 즐겁게 살고 있어요.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 춤에 재능이 있는지 무대 중간에 서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춤을 추대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우리 첫째 칭찬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무엇보다 끼가 있어서 연예인을 해도 좋겠다고요. 두 아이를 재우고 이 사연을 쓰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변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만약 제가 주변의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말이죠. 저는 이혼남을 만나지 말라는 말을 무시하고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의 아이를 키우지 말고 이혼하라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첫째를 가슴으로 낳았죠. 첫째의 혈액형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것 같으니 고아원에 보내자는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친자 검사를 한번 제대로 받아보자고 말했어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제가 제 고집을 꺾고 남의 말을 들었다라면 오늘 제가 느끼는 이 행복을 아마 저는 느낄 수 없었겠죠. 이런 제 삶을 다른 사람은 미련하다고 쓸데없이 정이 많다고 혀를 찰지는 모르겠어요. 친정 어머니는 항상 제가 행복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말보단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래요. 저처럼 여러분도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니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